2026년 5월 9일 또 한 번의 부동산 시장에 폭풍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. 이날이 지나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 중 80% 이상이 세금으로 사라질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선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, 이제 유예는 없습니다. 결국에는 지금 매물이 쏟아질 거다 아니면 매물이 잠기고 또 폭등할 거다 의견이 분분한데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. 모든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자산부터 쏟아질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자산별 매도 우선순위와 서울 각 권역별 기상도를 데이터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2026년 상반기 줍줍 기회가 될지 아니면 지옥의 문이 될지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양도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2026년 5월 10일부터 서울 등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기본세율의 최대 30%까지 더해집니다.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실효세율은 82.5%가 되는데 더 무서운 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. 10년, 15년을 보유했어도 5월 10일 이후에 팔면 공제 혜택이 0원이 됩니다. 양도차익이 15억 원이 3주택자가 5월 9일에 팔면 세금이 5억인데 5월 10일에 팔면 12억 원이 됩니다. 이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어떤 순서로 집을 내놓을지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. 분명 이 다주택자들은 머릿속은 복잡합니다. 하지만 원칙은 하나입니다. 세금은 적게 내면서 미래 가치가 없는 것부터 자른다. 이른바 가지치기 전략인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쏟아질 자산은 역시 안 오른 노후 빌라일 것 같습니다. 양도 차익이 적기 때문에 차익이 적어야 이 82.5%라는 미친 세율이 적용돼도 실제 내는 세금의 절대 액수가 적습니다. 게다가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황금성까지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5월 9일이란 이 데드라인 전에 가장 먼저 털어내고 싶은 1순위 애물단지인 셈입니다. 2순위는 지방 및 수도권 외곽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서울의 우량주를 지키기 위해 주변부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이죠. 이 지역들은 2026년 초부터 매물이 쌓이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3순위는 이 서울 비핵심지 중저가 아파트. 이쪽이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소위 그 노도강, 금강구라는 불리는 이 지역의 아파트들인데 투자 수요가 몰렸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실수요자들에게는 2026년 1분기가 이들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 4순위는 서울 핵심지 강남 상구나 용산구 이 아파트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여기는 거의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거고 점점 더 이제 매물 잠김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뭐 10억, 20억 낼 바에야 차라리 증여하거나 이제 버티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결국 거래는 계속 줄겠지만 계속 가격은 신고가를 올리는 이 기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서울 권역별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뭐 강남권, 지금 삼성동 현대차 개발이 시작이 됐고 다주택자들은 외곽을 팔아 만든 현금으로 오히려 강남의 이 똘똘한 한 채를 더 공고히 할 것입니다. 매물은 사라지고 이 신고가 경신이 반복되는 불패의 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 서남권, 구로, 금천, 영등포 지역인데 여기는 빌라와 오피스텔 비중이 높습니다. 정책 변화에 따른 매물 출애 압박을 가장 크게 받을 지역이죠. 특히 이 노후 빌라 시장은 이 매수세는 실종됐는데 이 매물만 쌓이는 거래 절벽 속 가격 하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마지막으로 이 동부권, 가장 이번 양도세에 민감하게 반응할 노원, 동부, 도봉, 성북 지역인데 아파트 노후도가 높고 과거 다주택 투자 비중이 높았던 곳입니다. 2026년 초에는 이 절세 급매물이 나오며 혼란스럽겠지만 이걸 또 잘 지나간다고 하면 5월 이후에는 이제 서울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,000가구로 반토막 나기 때문에 이 급매물이 소화된 이후에는 다시 공급 부족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이 반등의 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매물이 쏟아지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라고. 하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 제때도 보셨던 것처럼 한 3, 4개월은 거래량도 줄고 잠잠했지만 다시 튀어오르는 이 스프링 효과가 발생했습니다. 5월 10일 정각이 되는 순간 시장의 문은 또 한 번 닫힐 것 같습니다. 이 82.5%의 세금을 내고 집을 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다시 그러면 이때부터 매물 잠김이 시작되는데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. 팔 사람은 없고 들어갈 새 집도 없다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결국에는 또 한 번 잠잠하겠지만 이 억눌렸던 가격이 한꺼번에 튀어오르는 스프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. 정말 서울 아파트 이 수요를 억누르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단계적으로 올라간 이 상황을 막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내용을 정리하면 26년 상반기는 안 오른 빌라와 외곽 아파트의 눈물의 땡처리 기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하지만 5월 10일 이후에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며 공급 절벽이 부른 이 핵심지 아파트의 독주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실수요자분이시라고 하면 이 노도광 지역 26년 1분기 이 급매물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. 2026년 이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. 다시 한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